안녕하세요. 요즘은 예전처럼 시집살이 심하게 하는 집이 있느냐 하는 소리도 있지만 저는 정말 시집살이라는 걸 제대로 겪은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 정말 고지식하고 옛날 분이라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 생각하시거든요. 남자가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면 여자는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하면서 애나 잘 보고 남편 수발 잘 들어주며 사는 게 최고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어머님에게 저희 남편은 최고의 아들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며 사는 평범한 직장인에 지나지 않지만 저희 어머님 눈에는요,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돈으로 처자식 힘들게 먹여 살리는 이 시대의 참 가장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본인 아들 볼 때마다 얼마나 안쓰럽고 가엾게 생각하시는지, 떨어질 틈도 없이 한약지어서 보내고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영양제는 잘 챙겨 먹는지 저를 들들 볶아대며 아들만 챙기십니다. 그런 어머님 눈에 며느리인 저요. 자기 아들 힘들게 일한 돈 집에서 탱자탱자 놀며 쓰는 여우 같은 며느리죠. 실상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아등바등 사느라 옷 하나 신발 하나 제대로 못 사고 머리도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허리띠 조여매고 사는데요. 남편 버는 돈이 시원치 않으니 저도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좀 아파요. 타고나기를 심장 쪽에 결함이 있어서 수술도 여러 번 했고요. 병원 생활을 많이 하는 바람에 또래보다 발달이 느려서 발달지원 판정도 받았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약하다 보니 어린이집에는 못 보내고 제가 전적으로 옆에 붙어서 케어를 해줘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제가 직장을 구하거나 하는 게 여의치 않았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저는 이런 상황이 참 힘들었는데 저희 어머님 그런 저에게 모진 말로 상처도 서슴지 않고 주십니다. 어이구, 어떻게 낳아도 너는 온전치 못한 걸 낳았냐? 저희 딸이 좀 아프다는 걸 어머님께 말했을 때 어머님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고 남편도 엄마는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화내고 남편이 뭐라고 하는데도 시모는 내 말이 틀렸냐? 엄마가 얼마나 변변치 않으면 애도 저래. 저거 커서 사람 구실이나 하겠냐? 어떻게 손녀한테 저렇게 말할까 싶지만 저희 어머님은 애초에 손녀라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몸도 성치 않은 딸을 낳았다고 친손녀라고 해도 미워하셨죠. 게다가 그 손녀가 몸이 아파 돈이 많이 들어가니 자기 아들 고생시킨다면서요. 저는 가뜩이나 작은 월급으로 매달 버거울 정도로 힘들게 생활을 해나갔어요. 줄일 수 있는 건 저한테 쓰는 것 뿐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 어머님 저희 집에 한 번씩 오시면 저더러 카드 명세서하고 가계부 좀 갖고 오라 합니다. 돈 어디다 쓰는지 자기가 확인한다고요. 자기 아들 피땀 흘려서 번 돈 제가 흥청망청 쓰는 거 아니냐고 확인 좀 하잡니다. 처음엔 기분 나쁘고 어이없어서 싫다고 했는데 찔릴 거 있냐고 왜 못 보여주냐 난리치고 남편도 그냥 보여드리자고 해서 보여드렸어요. 진짜 사람 질리더라고요. 이건 뭐 했었냐, 이건 왜 많이 썼냐, 하나하나 트집 잡는데 제가 진짜 허튼 돈 쓴 것도 아니고 다 필요해서 쓴 건데 이런 감시까지 받아야 되나 싶었습니다. 막말로 어머님이 주신 생활비도 아닌데요. 하지만 저한테 그러는 건 그냥 참을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어머님께 기분 상하는 건 저희 딸한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어휴, 남편이 밖에서 쇠가 빠져라 이래서 돈 벌어오면 뭐하냐? 쟤한테로 다 들어가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몸성 안에 나왔으면 안 들어가도 될 돈을. 정말 너무하시더라고요. 몸이 성치 않아도 저와 남편 자식이고 세상 어느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제 딸이 무슨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도 되는 양 저런 소리를 하시니까 치료센터 비용이나 병원비 쓸 때도 눈치가 얼마나 보이던지요.
무엇보다 엄마 아빠보다도 더 우쭈쭈하고 귀여워해 주셔야 할 할머니에게 구박받는 저희 딸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딸만 생각하면 어머님한테 할 말 다 하고 콱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참고 산 건 저희 남편이 집에서는 잘하고 좋은 아빠라는 것, 그리고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앞에서는 암소리 못했지만 뒤에서는 저에게 꼭 미안하다고 하고 기분을 풀어주었어요. 정말 미안해. 엄마 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우리 엄마 알잖아. 워낙 옛날 사람이고 고지식해서.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남편은 저와 딸에게 잘했고 남편과 크게 부딪히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님 앞에서 제 편을 들거나 도와주진 않았어요. 자기 엄마 성격으로는 자기가 편을 들면 더 일이 커진다고요.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것도 있었죠. 결국 저보고 무조건 참아달라는 거였으니까요. 저도 어머님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컸지만 어머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또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나 싶어서 좋게 좋게 참아왔어요. 또 제가 아픈 아이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데 홧김에 이혼한다 치면 어떻게 저희 아이를 건사하나요? 결국 돈 못 벌고 아이까지 키워야 되는 제가 그냥 꾹꾹 참은 거죠.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점차 돈 문제 때문에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남편 월급은 뻔하고 아이한테 들어갈 돈은 점점 많아졌으니까요. 제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작한 것이 유튜브였습니다. 저는 살림에 대해선 나름 노하우도 많고 자신이 있었거든요. 요리도 곧잘하고 독특하게 응용도 잘하는 편이에요. 어머님도 사사건건 저한테 트집을 잡아도 제 살림이나 요리에는 딱히 입을 안 대실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 적성을 살려 요리와 살림에 관한 팁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유튜브라지만 처음 해보는 분야라 마냥 쉽지는 않았습니다. 컴퓨터도 잘 못 다루는데 편집 프로그램도 독학으로 배워야 했고 촬영하는 것도 처음엔 어설프기 그지없었어요. 게다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다 보니 시간도 여의치 않아 짬나는 대로 배워야 했죠. 하지만 저는 잠을 줄여가면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기획도 하면서 조금씩 업로드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재미도 있고 할수록 요령도 생기더라고요. 초반 2달까진 구독자 100명도 안 되고 조회수도 100을 넘기기가 힘들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제 영상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떡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순식간에 구독자와 조회수가 올라가고요. 이 세계가 신기한 게 내내 안 돼서 빌빌거리다가도 소위 하나만 제대로 터지면 다른 영상까지 다 함께 터지더라고요. 그 후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지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도 빠르게 늘고요. 처음엔 조금의 부수입이라도 돼서 우리 아이 센터 가는 비용만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 정도였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되어가자 제가 버는 수익은 어느새 남편 월급의 3배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수익 자체보다 협찬이나 광고로 받는 돈이 더 쏠쏠하더라고요. 그쯤 되자 처음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잠이나 좀 더 자고 쉬라고 말했던 남편은 자기도 일을 그만두고 제 일을 돕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자기가 편집을 배워서 해보겠다면서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 일은 불안정한데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사실 회사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승진도 물 건너갔다면서 사실 전부터 너무 그만두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지쳤나 보다 싶어서 고민 끝에 결국 남편도 일을 그만두고 제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촬영과 편집을 맡았어요. 저 혼자 할 때는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만들어야 했는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제 일을 도와주면서 아이도 함께 보니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자기가 회사 그만뒀다는 얘기를 어머님께 하지 말자는 거였죠. 어머님은 이런 일을 이해도 못할 거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집에 있는 못난 아들처럼 보이기 싫다는 겁니다.
솔직히 어머님이 아들 돈 버는 걸로 저한테 유세가 대단하니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번다고요. 하지만 남편이 부탁을 하니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할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남편이 건강이 악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병명은 당뇨였어요. 시댁 쪽에 가족력도 있고 평소 생활 습관이 엉망이어서 젊은 나이에 당뇨가 찾아온 거였죠. 운동도 잘 하지 않고 거의 안 움직이는 데다 맨날 단 음식과 음료를 입에 달고 살아서 병원에서도 주의하라고 몇 번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괜찮다며 여전히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이어오다가 결국 당뇨 판정까지 받은 거였죠. 병원 검진을 친척분 병원에서 한 거라서 이 일은 어머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귀한 아들이 당뇨에 걸렸으니 저희 부부를 호출해서는 한바탕 화를 내셨어요. 당연히 저한테요. 너, 내가 남편 건강관리 잘 해주라고 했냐, 안 했냐? 뭘 어떻게 했길래 이 나이에 당뇨야, 당뇨가? 저도 남편이 아파서 속상한데 다 제 탓으로 돌리고 뭐라고 하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 가족력인 걸 저보고 왜 뭐라고 하나요? 어머님 본인도 잘 아시면서요. 게다가 아무리 남편이라도 본인이 맨날 주스랑 믹스커피 줄창 마시고 패스트푸드 좋아해서 허구한 날 배달시켜 먹는 걸 어떡하나요? 저라고 안 말려봤을까요? 제가 몇 번이나 야채 위주로 먹자며 그렇게 음식을 차려줘도 야채는 질색하는 남편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 몰래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사와서 먹고 그럽니다. 제가 운동이라도 하라고 헬스장도 끊어주고 억지로 데리고도 나가봤지만 본인은 귀찮고 걷는 것도 싫다며 킥보드까지 주문한 사람이에요. 걷는 거 너무너무 싫다면서요. 저도 몇 번 그 일로 남편과 입씨름하다가 그냥 포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노력은 알지도 못하시면서 남편이 당뇨 판정을 받으니 결국 그게 다 제 탓이라는 겁니다. 저도 한숨을 쉬며 어머님께 말했죠. 어머님, 제가 아무리 온갖 야채 위주로 식단 관리해주고 운동시키면 뭐해요. 이이가 먹기 싫다고 안 먹고 저 몰래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러는데요. 운동도 하기 싫고 걷는 것도 싫어하고요. 네가 정성껏 맛있게 만들어주면 성철이가 왜 안 먹냐? 성철이 결혼 전만 해도 내가 해준 야채 반찬 잘만 먹었다. 어머님, 이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이면 본인이 알아서 몸 관리해야죠. 당뇨 가족력도 있는데 제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본인이 안 듣는 걸 저더러 어쩌란 말이에요. 저는 평소에는 웬만하면 네네 하고 그냥 맙니다. 남편 부탁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하지만 그날따라 어머님이 막 소리 지르시는 게 더 듣기 싫고 기분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말대답을 하니 남편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모습에 더 역정을 내시고요. 얘 말하는 싸가지 봐라. 너 시어매한테 누가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 하라디? 너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친정 좀 그만들 먹이세요. 그렇게 치면 이가 운동도 안 하고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맨날 몰래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건 어머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저도 못 참고 폭주하니까 남편도 슬쩍 저를 말리더라고요. 왜 그래? 그만해. 왜 맨날 나더러 참으라는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어머님은 막 핏대까지 세어가며 저한테 화내시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께 그만하라고 말리고요. 너, 네 딸년만 신경 쓰고 내 아들은 신경도 안 쓰지? 저거한테 돈도 엄청 들어가지?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시킨 줄 알아? 이렇게 또 저희 딸 가지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맞나요? 어떻게 아픈 손녀 보고 저런 식으로 말하나요?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돈 들어가든 말든 어머님이 보태주신 거 있으세요? 보태주신 것도 하나 없으면서 우리 나은이 보고 매번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언성 높여 따지자 어머님은 눈이 뒤집혀 악을 쓰듯 말하더라고요. 그거 내 아들 돈 아니야.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밖에서 본 돈 아니냐고. 기생충 마냥 집에서 남의 아들 돈이나 쓰고 살면서. 뭐라고요? 말 다 하셨어요? 너만 네 자식 귀하냐? 나도 내 자식 귀해. 네 새끼만 신경 쓰고 내 새끼는 나 몰라라 하니 애가 저런 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애가 오죽 힘들면 병에다 걸려. 너랑 네 딸, 내 아들 등골 좀 작작 빨아먹어. 그 말에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등골은 누가 빨아먹고 있는데요. 어머님 아들이 제 등골 빨아먹고 있거든요. 뭘 알고나 말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도 입이 뜨억하고 어머님도 벙찐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무슨 개뼈다구 같은 소리야?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내 아들 돈이나 쓰고 살면서 내 아들이 네 돈꼴을 빨아먹어? 네, 저요. 어머님 아들 월급 3배는 넘게 벌어요. 어머님 아들 진작에 회사 그만두고 제 밑에서 일하고 있고요. 못 믿겠으면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제 말에 남편은 아 하며 머리를 짚더라고요. 어머님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남편에게 묻고요. 얘 뭐라는 거냐? 이 말이 진짜냐? 남편은 그제야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예, 맞아요. 나은 엄마 말. 얘가 뭘로 돈을 벌어? 어디 직장 나가니? 무슨 직장이길래 얘한테 그 많은 돈을 줘? 너 어디 이상한 데 나가냐? 엄마도 그만 좀 하세요. 저는 그 순간 진짜 어머님이고 뭐고 앞으로 상종도 안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막말도 정도 것이지 돈 벌어서 자기 아들 건사해주는 며느리더러 이상한 데 나가냐니요. 저는 정말 폭발할 것 같은 기분으로 저희 딸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차키 내놔. 나 나은이랑 갈 거야. 그리고 다시는 여기 안 와. 왜 그래 자기야. 내놔. 네가 니네 엄마 조금만 참아달래서 참았는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내가 왜 이런 대접을 참고 견뎌야 돼?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는 어머님께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현실 분간 좀 하세요. 어머님 아들이 뭐 되게 대단한 아들이나 되는 줄 아세요? 어머님 아들 진작에 회사 때려쳤고 먹여 살리는 거 저예요. 그나마 어머님 아들이 착해서 제가 데리고 살아주는 거라고요. 몸도 아픈 데다 직장도 없는 아들, 이혼이라도 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저 앞으로 여기 안 올 겁니다. 우리 나은이도 안 올 거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 맨날 나더러 너네 엄마 참아달라는데 나도 이제 한계야. 너네 엄마 말론 당신이 알량한 돈 몇 푼 벌어오니 나보고 참으라는 것 같은데 그 돈도 이제 내가 다 버는데 내가 왜 참아야 돼? 당신도 잘 생각해. 엄마 앞에서 가오는 잡고 싶으니 나한테만 계속 참으라는데 나도 더 이상은 안 참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아이와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뒤에서 막대 먹은 년이라고 욕을 하는데 저희 남편도 급하게 쫓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도 한숨을 막 쉬며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저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오늘 왜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하지. 내가 왜 그러려니 해야 돼? 당신도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나 본데 몸도 아프고 직장도 없는 당신을 남편이라고 우리 나은이 아빠라고 챙기고 봐주는 건 나야. 자꾸 이런 식이면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해봐.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숨만 쉬더라고요. 저도 돈 버는 걸로 유세 떨고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기 아들 돈 번다고 저한테 막말하고 못살게 굴었던 어머님과 아무 말도 안 하고 묵인하고 있던 남편을 생각하면 저도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남편에게도 더 이상 어머님 안 본다고 선언했고 남편도 저랑 어머님이랑 같이 있어봤자 사이만 더 틀어지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몇 번이나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 말이 진짜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통화하는 게 밖으로 들려서 들었거든요. 남편도 나은 엄마가 진작에 돈 번지 꽤 됐고 자기가 나은 엄마 일 돕는 것도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남편 무시하고 시어머니한테 난리냐고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는데 남편이 거기다 대고 아 엄마 아 엄마 그만 좀 하시라고요. 아들 이혼하는 거라도 봐야 직성 풀리겠어요? 그리고 우리 나은이더러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나은이 봐줄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제발 분란 좀 만들지 마시고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도 어떻게 네가 이러냐고 노발대발하시며 전화 끊고요. 솔직히 속 시원하면서도 저렇게 화낼 수 있는 거 왜 예전엔 안 했는지 남편의 행동도 참 어이없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돈 잘 번다고 저도 할 말 다 하고
남편도 자기 엄마더러 뭐라고 하는 상황이 되니 속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어찌나 씁쓸하던지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키는 제가 쥐었고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도 무조건 참으며 살지 않을 겁니다. 남편도 행여나 엄마한테 사과해라느니 먼저 풀라느니 그런 소리 하면 뒤도 안 보고 갈라설 거고요. 언제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 그래도 마음이 좀 낫더라고요. 단순히 돈을 벌게 된 것보다 자신감과 당당함을 얻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언제까지 수익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성취를 얻어봤다는 것에 큰 자신감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저희 딸 잘 보살피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싶네요. 감사합니다.